무엇보다도 이렇게 소중한 책자 2021 사회공헌 백서 집필에 수고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실 집필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는 13, 14년 전에 사회공헌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은 특히 이제 ESG가 이제 강조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CSR에서 ESG를 이제 건너가는 이런 전환기에 여러 과제를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이런 백서가 발간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전문가들 이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런 걸 통해서 이 분야의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협의회도 이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 좋은 또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사회공헌 백서 같은 경우는 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회공헌의 전환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그 이전에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과 뭐 정책, 전략이 나왔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어떤 맥락 위에 놓이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사회공헌도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예컨대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기술 변화가 가파르고 그리고 CSR, ESG, SG가 빠르게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사회공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그 미래적 방향성 속에서 현재의 어떤 사회공헌 현황들을 들여다보고 사회공헌에 이해 관계될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100대 기업에 대한 사회공헌 지출 규모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이제 상장 기업들 가운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매출 1위부터 100위까지의 기업들을 100대 기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기업들 가운데 사회공헌 지출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건 아니면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서건 아니면 협회에 있는 백서를 통해서건 제시한 외부로 공개한 기업들 74개를 찾아냈고 그 74개 기업들의 지출 규모를 총합을 해봤더니 약 2조 6,916억 원 정도의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추계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간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100대 기업들 가운데 42개 기업이 자원봉사의 시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전체 시간을 보면은 169만 8,678시간인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전에 비해서 기업들이 자원봉사 규모를 공개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제시한 사회 문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도출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가 이 질문은 그 SDG 기반으로 던져봤는데요. 가장 많은 어떤 균형적이게 가장 많은 답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기후변화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을 해달라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보장, 웰빙의 증진. 사실 그래서 ESG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어찌보자면.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 국민과 이 관계자가 상당히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지고 지금 기업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뭐 예컨대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기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과 이 관계자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구의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좀 활동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번 백서를 만들면서 제가 좀 눈여겨보았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ESG가 현재 사회공헌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가 ESG다. 저 질문을 받은 사람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74명인데요. 그분들이 현재 ESG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곧 어떤 사회공헌의 변화에 대한 이제 이 조직 내부에서의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충분히 그 의미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주체로 시민이 떠올랐다라는 부분. 이제 이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 사업에서 혹은 ESG에서 이 시민이 계속 등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을 바라는지, 특히 이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잘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의 연결, 이런 행동의 연결들이 어떤 식으로 ESG와 기업에 영향을 미쳐 될까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문제의식, 그 세 가지 목표, 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은 기업도 같이 공유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공헌의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다가야 되겠다라고 좀 리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공헌 활동을 잘한다고 해서 ESG 성과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 영역이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또한 이제 ESG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공헌이 있고 여기 이제 ESG가 있는데 이 교집합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이 교집합이 작은데 이 작은 영역이 어떤 건지 잠깐 살펴보면 사회공헌에 투입하는 비용, 그리고 사회통합과 환경에 대한 기여 성과, 그리고 스테이크홀더의 어떤 인게이지먼트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크지 않은데 이 부분을 되게 키워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런 거를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우리 어떤 업의 특성, 그리고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ESG가 요구하는 항목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키워드는 바로 지역사회, 그리고 밸류체인,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ESG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열풍은 더욱더 거세질 걸로 생각합니다. 환경만 관련해서 생각해봐도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서 힘겨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사회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안전, 인권 중심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가 눈앞에 두고 있고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의, 공평, 다양성, 포용성 이런 주제로 확산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역시 이제는 이러한 ESG 흐름에 맞춰서 기업 전반의 ESG 경영과 궤를 같이 하면서 연결고리를 더욱더 확대해야 일반적인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PR 중심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비즈니스와의 결합이 더욱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협력 파트너 역시 협력사, 고객, 그리고 경쟁사 등 기업의 핵심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뭔가 이 ESG 광풍이 몰려오는 것은 분명한데 뭔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좀 한번 되짚어보는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요즘에 뭐 ESG 평가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공시 표준이 언제 나오냐 여기에 다들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10월달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항상 이제 얘기했던 뭐 트리플 버텀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환경, 사회로 이제 GRI에서는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10월달에 경제, 환경,
사람으로 변경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휴먼 라이트로 사실 이제 번역이 됩니다. 휴먼 라이트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히 인권이라는 말로만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GRI가 왜 경제 환경 사회에서 경제 환경 사람으로 변경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은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두리뭉실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가 ESG 경영,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시발점 자체도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ESG 경영을 통해서 창출해야 되는 가치도 결국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거에는 제가 이제 ESG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가 백서에서부터 오늘 발표에서도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이 책을 또 기업에서도 보시겠습니다만은 또 시민단체에서도 보실 것 같고, 그 ESG라는 부분에 대한 그 변화가 지금 당장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아직 그 여러 가지 환경들이 저희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싶어서 과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그 일방적으로 어떤 누가 무엇을 얼마큼이라고 하는 어떤 과거적 요소에서 ESG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거 플러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언제, 어떻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묻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묻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 사회, 인권 사회에 대해서, 인간 경영 사회에 대해서 그 전에 어떤 그 물량으로가 아니라 어떤 그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시대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면 주로 매출액이 높을수록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사회공헌에 참여하는 비율이 좀 높았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예산 부족, 기업에서 이제 돈을 쓰기가 좀 어려워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인 경우에도 재원이 부족하고 정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를 이제 어려움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CEO의 관심사, 그리고 회사의 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오늘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얼라이언스. 세 번째는 내부 임직원 참여 유도입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연구원님들이, 또 집필해 주신 우리 연구원님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사회공헌 담당자 여러분들과 NGO 분들, 또 기타 정부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한테 내년도에 이제 사회공헌의 방향, 그 ESG 관점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문가님들의 그 어떤 키워드를 좀 하나 말씀을 짧게 해주시고요.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의외의 키워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제 ESG가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박필규 팀장님 발표도 있었지만은 이제 지역 사회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ESG 내에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상황을 봤을 때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이해관계자들 다 지역에 있어요. 이미 현재 지금 이제 국가가 추경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 이제 예산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100조 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들 금융권들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저리의 상품 내놔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당히 많은 눈들이 기업으로 가야 될 겁니다. 정작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기업은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또 하나는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건데요. 이제 현재 지역에 상당히 유능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의 지역에서 사회공헌하려고 하면 대부분 지역에는 복지관, 시설 이런 쪽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역에 있는 상당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발굴이 됐어요. 사실 이제 기업들, 로컬 크리에이터 등등등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에 있는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은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더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지역에서는. 특히나 이제 저는
또 중견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중견 중소기업이 애매하게 대기업 따라서 뭐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하려고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역 사회에서 지역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협의에서도 인정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거는 덕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키워드는 불편한 전환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두 개의 ESG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코노믹 스트롱 그로스이고요. 또 하나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자 ESG의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으면서요, 간헐적으로 후자의 ESG를 밟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로요. 그래서 우리가 전환을 얘기하지만 전환이 안 되는 것은 우리는 아름다운 전환을 꾀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의 엑셀러레이터를 떼지 않으면서 후자의 ESG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불편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많은 기업들은 낮게 열린 과일을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일이 다 따지게 된다면 이제 높게 열린 과일을 따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함에 직면해야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전환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SG라는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기업의 도전입니다. 앞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굉장히 누군가한테는 위험할 건데 결국은 이제 기업은 혁신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CEO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진정성 있게 대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 임직원들이 소비자인 고객들을 또 진정성 있게 대하게 될 겁니다. 또 지역 사회에 대해서 협력 업체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대해야만 사실은 ESG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인 삼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2인 삼각이라는 게 겉으로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고 1등을 해도 웃기고 뭐 꼴등을 해도 웃기고 가다가 넘어지는 어떤 조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근데 두 번째 2인 삼각, 세 번째 2인 삼각을 하다 보면 퀄리티들이 이제 높아지고 어떤 그 기술이 공유가 되고 그것이 이제 택틱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 즐거움은 사라지고 속도 경쟁을 하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상당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 기업 또는 NGO의 어떤 그 속도 차이에서 어떤 분들은 첫 번째 경기에 이제 있으실 거고 또 관중들은 즐기고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실제로 또 기업 내지는 그 CSR 기업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NGO 현장에서는 상당한 긴장감들이 아마 올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easy, simple and good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신을 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절대 미래적으로 나쁘지 않다. 이런 부분의 노력들이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현장 단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현장 조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2인 삼각 커뮤니케이션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제 어게인 CSV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초반에 CSV 개념이 나왔을 때 이것이 과연 기업의 CSR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CSR의 하나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 CSV가 사실 저 스스로도 좀 되게 좀 경시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CSV가 한국적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 또 국내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클린테크나 각종 기술 또 소셜 벤처들이 그 사이에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ESG 시대의 밸류체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아까 서상무 회장님께서도 이제 CSV에 대한 말씀하셨었는데 어게인 CSV가 저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할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의 많은 밸류체인과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아까 강조드렸던 것 중에 네트워킹과 얼라이언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가 점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아무리 개인이 잘나도 혹은 기업이 커도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이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상관없이 가능한 많은 네트워킹과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으로 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커뮤니티하고요, 콜렉티브 임팩트하고 소셜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센터가 지향하던 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셜 이노베이션 인더 커뮤니티 여기에 많은 것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회적 가치 시대, 경제적 가치 시대는 기술 혁신이 이제 주가 됐는데 사회적 가치 시대는 사회적 혁신이 그 핵심 원동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 기술 이거는 개인이나 또는 특정 기업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 혁신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회 혁신은 많은 파트너들이 이렇게 협업 형태로 참여를 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콜렉티브 임팩트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많이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거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이렇게 선정해서 거기서만 이렇게 해요. 경제적 가치 시대에는 뭐 삼성전자 뭐 혼자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죠. 근데 이 사회적 가치 시대, 특히 제 지역 사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협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NGO도 있고 그 또 지역 사회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적 가치 시대와 사회적 가치 차이고, 그래서 지 사회복지 협의회가 이게 지역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협의회 또 시군구 협의회. 그래서 저는 이 지역 협의회를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이러한 것을 하는데 그 중심적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협의회가 되기를 되는 것을 지향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 NGO 단체 또 기업 CSR 관계자 여러분 함께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런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